범죄자가 왜 그 수사를 쇼핑하듯이 하냐라고 하는데 살다 법원 쇼핑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진짜 화가 화가 안 많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탈출 어디서 쇼핑을 나오는 했으니까 이제 거예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꼬투리 검찰- 잡을 게 어디 있습니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잡으러 예. 가면서 그렇게 허술한 게 말이 됩니까? 공수처가 정말 예. 무능력하다고 보거든요. 예. 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문제를 일으킨 전용기 거고 의원님? 있는 거는 국민의힘입니다. 지금 공수처나 법원 그리고 경찰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국민의힘의 김소희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두 분과 함께하는 김앤 전 오랜만에 함께 뵀는데요. 지금 두 분 스튜디오에 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소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체포영장 재집행 관련된 지금 그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선 재집행을 여쭙기 전에 일단 체포영장이 한번 발부가 됐고 영장 집행이 지금 실패를 했어요. 네.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먼저 우리 김 의원님 예, 어떻게 좀 일단 보셨습니까? 그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대해서 예. 의법적이다, 편법적이다라는 해석들이 좀 많아가지고 근데 예. 실제로 맞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해석이 있죠. 네, 예. 그런 해석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의 여론이 갈라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위법적이고 편법적인 체포영장에 응해야 되냐 뭐몇 가지 사항들을 뭐 말씀드리면 뭐 일단 내란죄 수사권 없고 예. 또 뭐 자기 마음에 드는 중앙지법에서 안 할 것 같으니까 서부지법 가서 뭐 관할 문제. 예, 관할 문제도 예.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혹자는 아니 뭐 음. 동네 수포 사장님이 체포영장 들고 왔는데 거기에 네. 응하겠냐 누구라도 응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예. 그런 여론들이 있으니까 좀 경호처도 좀 버텨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네뭐 법에 법적으로? 맞는 법적으로 예. 맞는 그런 좀 절차를 좀 지켜가면서 하면 예. 네 아니 근데 저는 다른 딱 생각이시겠지만 예, 저는 네. 근데 딱 그 그림을 보면 네. 정말 막 버스가 입구를 막고 있고 이게 굉장히 그 국격의 문제에서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데 우리 전용기 의원님은 좀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아, 화가 나신다. 네, 대한민국 예. 시스템과 그 법원의 권위를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나? 지금까지 뭐 국민의힘이나 뭐 윤석열 측에서는 법원이 뭐 잘못됐고 뭐 위법한 수사고 다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공수처의 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영장을 청구해주면서 예. 해소됐다고 보는 거고요. 아하. 그리고 국조본이라고 해서 공동으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공조본. 그렇죠. 예, 공조본. 내란죄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수사를 사실상 경찰이 하고 있다고 해도 봐도 무방한데 예. 그냥 공수처에 대한 그 비토 이런 것 때문에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들이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 예. 과거에 뭐 범죄자가 왜 그 수사를 쇼핑하듯이 하냐라고 하는데 살다 법원 쇼핑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중앙지법은 되고 서부지법은 안 된다는 논리가 도대체 탈출 어디서 쇼핑을 나오는 거예요? 했으니까 이제 화가 법원 많이 쇼핑을 하신 나셨네요. 건 예. 진짜 화가 화가 안 많이 날 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경찰 예, 빨리 반박하시죠. 우리 경찰에 김 빨리 의원님. 넘겼으면 좋겠어요. 공수처가 이렇게 문제가 좀 있으면 아예 틀어지고 있지 말고. 네, 틀어지고 있지 말고 뭐 어쨌든 우정수 국가수사본부장도 그랬잖아요. 일단 형사소송법상 결함이 많으니까 뭐 예. 제대로 되면 수사권이 입찰될 경우에 아하. 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예. 제대로 넘겨가지고 예. 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제대로 된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안해 주세요. 내란 특검입니다. 아, 특검.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많을 때 해법은 예.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모든 수사 지휘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내란 특검 어떻게 됐습니까? 어저께도 국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아, 특검 얘기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맞아요. 그러니까 뒤에 또 그런 있더라고요. 거죠. 그러니까 수사 예. 지휘권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예. 법원의 권위까지 무시하는 상황. 이 부분은 국민들로 하여금 존중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그거 좀 봅니다. 해결을 하자 네. 그러는 계시고 아니 저는 우리 김 의원님께도 요건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 게 일단 법원에서 우리 헌법은 뭐 원튼 안 원튼 네. 법원이 법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최종 보루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했다면 그건 적법성이 전제된 개념이고 또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또 기각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대통령이라는 특수성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게 사실 법의 형평성 부분에서는 앞으로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전 될 거라 걱정이 되는데
이게 또 보수 진영에 계시니까 보수는 또 법치주의 같은 게 굉장히 네. 중요하게 지지자들 보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뭐 갈등이나 이런 게 좀 없습니까 내부에? 실제적으로 갈등이 있고요. 예. 그 법치주의 측면을 어떤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지금의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받아온 게 위법적이다 보니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어제 또 윤석열 변호인단 측에서 변호인, 윤곽근 변호인. 네, 뭐 예. 중앙지법에서 공수처가 또 음. 구속영장 청구를 예. 하면 또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전영기 의원님, 아니 체포영장도 응하지 않는데 구속영장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좀 믿을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못 믿죠. 일단은 구속을 시키려면 체포를 해야 구속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근데 예. 구속영장부터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이야기하겠다라는 예. 해석인데 이 부분은 나는 체포당하지 않고 구속영장 예.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 예. 법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하.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절대 믿을 수가 어쨌든 없는 것이죠. 윤 대통령이 뭐 대국민 담화 통해서 뭐 법적인 예. 책임을 지겠다 하시니까 저는 또 일말의 또 희망을 좀 갖고 기대를 좀 갖고 네, 계시고. 자진 출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진 출두를 네. 하시면 좋겠다. 할 말은 맞습니다. 네.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대통령께서 예. 직접 담화를 하셨습니다. 예.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 지고 계십니까? 전부 부정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고 대한민국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해외 언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예.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셨던 분이시면 저도 존중합니다.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뭐 예. 국민들이 갈라져 있는 거 참 안타깝죠. 근데 그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예. 일단 꼬투리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공수처가 좀더 세밀하게 그렇죠. 좀 뭐 제대로 다뤄봐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이게 또 윤석열 대통령이 출신 자체가 검찰총장, 그러니까 그렇죠. 검사도 평검사가 맞아요. 아니라 네. 가장 높은 자리. 네. 근데 검찰총장까지 지내서 영장을 뭐 다 수만 알겠죠. 장을 맞아요. 발부받아봤을 거예요. 네. 근데 정작 본인에게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 요걸 아마 국민들이 지금 화가 좀 나신 거예요. 검찰총장 때 청구한 영장이 꽤될 집행이 안 됐으면 네. 엄청 분노하셨을 겁니다. 경로를. 그렇죠. 아니, 근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해봤으니까 뭐가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너무 잘 해봤으니까 더 잘 아시겠죠. 안다. 네. 그러니까 예. 왜 꼬투리 잡혔냐 이거죠. 그냥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꼬투리 검찰- 잡을 게 어디 있습니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잡으러 예. 가면서 그렇게 허술한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네.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제가 요거는 딱 양쪽 팽팽하시지만 이 법원이 발부한 거는 네. 예, 적법성에 대한 판단 기관이니까 네. 그걸 부정하는 것은 조금 우리 네. 듣는 청취자분들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하실 것 같고. 네. 탄핵 심판에 대한 것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이게 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혹도 나오는 네. 거예요. 이게 의심하는 거죠. 지금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까지 예. 무시하고 적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나중에 탄핵 심판이 예. 실제로 인용됐을 때 대통령께서 수용을 하시겠느냐, 그 측에서 인정을 하겠느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세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실 저는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예. 논란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내란의 2차전을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본인의 지지자들한테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가 많이 나셨어요. 네, 그 화가 많이 나셨네. 아니 근데 저는 네. 이거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네. 법원에 대해서는 뭐 저는 그러니까 법원이 발부한 거에 대해서도 뭐 전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잘못됐다 네. 잘했다. 근데 안 받아들이는 문제는 전 또 별개라고 일단 보는 거고. 그건 좀 별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장 집행 뭐 경찰이 한다고 하니까 그건 뭐 막을 네. 수는 없을 겁니다만은 네. 이 헌법재판소 결정 여기에 대해서도 그럼 불복하는 거 아니야라는 국민적 불안이 지금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어요. 의원님은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까지는 조금 많이 나가신 것 그건 많이 같고요. 나간 네, 거죠. 저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는 좀 믿어보려고 합니다. 아,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 그 비상계엄 당시 상황들이 예. 다 영성으로 있고 하니까 예. 그런 부분에 다 같이 대해서는 봤으니까. 다 같이 봤으니까 예. 예전 탄핵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조금 화가 좀 누그러지시죠. 헌법재판소 침착하게 보자고 하십니다. 대통령께서 예. 지금까지 상급 분립 중에 네. 두 가지를 무시하셨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무시를 하셨고 그 다음에 국회에 대한 무시를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법원에 대한 무시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예. 믿을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이 실제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예. 중앙지법은 인정하겠으나 서부지법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것 자체에서부터 예. 그들의 인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대해서 인정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 예. 윤석열 대통령 측입니다. 측이라고 하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말씀하셨으면 오히려 더 좋겠다는 생각을 근데 그 가지고 변호인들도 있어요. 뭐 선임계를 안 냈다라는 얘기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뭐 상당히 좀 어제 냈다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러면은 저는 이제 지금 이 헌법재판소 얘기를 우리가 잠깐 짧게 좀 했고 저는 이런 질문 자체가 좀 우스꽝스럽다고 봐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시겠습니까?라는 얘기 자체가 나오는 게 사실 굉장히 이게 법치주의의 퇴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 김소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뭐 좀 더 세밀하게 더 검토를 잘해서 이견이 없게 해야 된다라는 건 전부 나름 타당한 의견이라 보는데 앞으로 수사를 그럼 어떻게 이루는 것이 가장 맞겠느냐. 어제 또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특검법에 대한 또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럼 현재 체제에서 해 나가야 되거든요. 전용기 의원님 그럼 앞으로 뭐 공수처를 더 신뢰해서 공수처 중심이 된 공조본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뭐 경찰이 제2처벌해서 가는 방안도 있고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문제를 최소화한다고 보십니까? 가장 클린한 방법은 특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사 지휘권을 주고 검찰과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지휘권 논란 없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예. 저는 명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나 특검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조본에 대한 논란까지 키워가는 것은 저는 수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로 생각을 합니다. 수사 거부로 보일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예. 명백하게 저는 시간 끌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예.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이 했을 경우에는 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새로운 논란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어저께 보도를 아니, 통해서 그거는 이제 그때 예. 해보고 봤을 때 해야죠. 이철규 의원이 예. 경찰에 가서 훗날을 생각하나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 나오지 세게 얘기를 않습니까? 하셨더라고요. 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인데 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를 지키는 지금 그런 시스템을 놓아놓은 상황인데 예. 누군가 하나 겁박해가지고 본인들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행태를 지속적으로 봐야 될 상황으로 저는 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한들 경찰이 한들 공수처가 한들 늘 궤변으로 아하. 혼란을 줄 거기 때문에 내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저도 요 한 달 동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즉 변호인 얘기를 듣다 보면 저도 좀 논리적으로 충돌이 많이 일어나서 조금 힘들어요. 네, 또 변호사시니까. 네, 왜냐면 네. 법을 안 지키는 그러니까. 것처럼 보여지니까 또 그분들이 맞아요. 법을 다 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더 국민들도 좀 괘씸하게 보실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저는 김 의원님께 여쭙고 싶은 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특검은 거부를 이제 국민의힘이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네. 지금 체계에서 그럼 어떻게 수사를 하면 좀 받아들이고 이거는 뭐 더 이상 딴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좀 안을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현재에서. 공조본도 얘기하고 국가수사본도 얘기하고 공수처도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철규 의원 잠깐 말씀 주셨지만 네. 민주당 이상식 의원님도 뭐 예. SNS에 올리셨잖아요. 뭐 우리 당하고 뭐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고 예. 전화통에 불이 났다. 뭐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약간 왜 이런 의혹을 주시는 행동을 하시는지 그거는 조금 좀 그렇고요. 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 국가수사본부도 참 못 믿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경찰도 못 믿는. 네, 이제 예, 일단 예. 의혹을 해소해야지 경찰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텐데, 예. 근데 그 앞단으로 가면 공수처도 했던 행동을 보면은 저는 거의 공수처가 폐지 수준으로 돼야 될 정도로 정말 예. 무능력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 뭐 특검에 대해서 일부러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어저께 특검에 대해서 부결을 했던 거는 또 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예.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검에 대해서 우리 당도 이제 먼저 그 독소 조항이나 이런 거 빼고 한번 선제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답변을 드린 것도 여러 가지 지금 수사기관 각각의 수사기관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점들이 예.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이상에서는 그렇죠. 여러 가지로 계속 뭐 논란이 일 수밖에 예. 없죠. 이게 좀 논란이 좀 빨리 잠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반박을 여러 형태로 하지만 이만큼 클린한 범죄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어떠한 그건 맞죠. 내용을 가지고 오더라도 전 국민이 다 같이 봤잖아요. 대통령이 그건 다 같이 계엄하는 봐서, 것을 네. 봤고 네. 실제로 그 계엄이 불법적이었다라는 네. 내용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실제로 국무위원들이 와가지고 예. 본인들은
사인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계엄에 대해서 동의하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예. 지금 최상목 대행도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그건 이제 현재 불법적인 가서 다투면 되는 문제인데 네. 그 전 단계에 왜 이렇게 많은 논란을 예. 일으키는지 아니, 그래서 일단은 그게, 수사를 네.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정리하고 네. 그다음에 특검으로 갈 건데 의원님 말씀 마무리해 주시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클린한 거기 때문에 예. 누가 오고 뭐 독소 조항 이런 거 음.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수사 진행하면 예. 누가 하든 결과는 같을 거라고 봅니다. 예. 결과를 달리 평가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대통령을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로 받아들이는 거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방해하는 것은 사실상의 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예.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한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뭐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제가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사를 특검을 제외하면 공수처가 하냐 경찰이 하냐 검찰이 하냐 이제 셋 중에 하나 우리는 뭐 현실적으로 선택을 할 맞아요. 수밖에 없는 네. 건데 아마 검찰에 대해서는 불신도 있지만은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그 자기 제 식구 감싸기 논리 때문에 아마 동의하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고 그러면 공수처냐 경찰이냐를 갖고 이제 골라야 될 텐데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지금 논란을 많이 만들어 놓은 네. 상태고 그럼 경찰로 가야 되는데 경찰로 가면 경찰은 또 영장 청구권이 없거든요. 그럼 영장을 청구 못 하니까 사실 수사를 절반밖에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럼 이거 특검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로 지금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검에 관해서 좀 여쭈려고 하는데 어제 특검법 쌍특검법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좀 논외로 하더라도 이 내란 특검도 부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을 해서 사실은 204표로 탄핵 의결까지는 했는데 내란 특검은 동의할 수 없다. 그럼 기존의 수사 체계도 지금 어렵다.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어떻게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존의 수사 체계가 적법한 절차로 되길 희망하는 게 더 크고요. 예. 기존의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또 내란 특검법까지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냐라는 예. 그런 생각들이 좀 더 많았다고 보고 그리고 그 어쨌든 특별검사 임명 방식에 대해서 위법성이 좀 많았죠. 그래서 그 부분- 구성에 관한 걸 좀 구성에 말씀하시는 관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작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단의 것이 좀 적법한 절차로 진행이 되면 다들 수긍하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앞단의 것이나 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아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건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그 지적이 좀 빨리 뭐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예. 일으키고 전용기 의원님? 있는 거는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금 공수처나 법원 그리고 경찰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적법하게 영장 청구를 받아서 저 사람을 체포하라라는 예. 법원의 인정을 받아서 체포하러 갔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40여 명이 관저 앞에 가서 데모를 하고 있고 대통령은 본인의 열성 지지층들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유튜브로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예. 메시지나 보내고 있고 누가 문제를 만들고 있죠? 그건 좀 아쉽죠 많이. 사실상 그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데에 대해서 적법성의 논란은 이미 삼권 분립의 시스템 하에서 법원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논란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논란화 시키는 것 자체가 수사방해고 내란 행위에 대한 동조 행위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일반 특검법에 대한 뭐 구성 부분은 제가 좀 뒤에 더 토론을 하도록 하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상설 특검에 대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요청을 해야 될 의무가 현재 있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상설 특검 관련해서는 좀 의원님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뭐 최상목 대행이 보시기에도 예. 공무원이시잖아요. 예. 저 위법한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뭐 그런 뜻이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데 상설 특검은 그건 뭐 위법성 여부를 떠나서 그거는 요청을 하도록 법에는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 특검법은 저희가 잠시 후에 뭐 위헌성 논란도 제기하시니까 논의 좀 하겠지만은 상설 특검법은 그래도 진도를 지금 빼도 한참 뺐었어야 되는데 해야죠. 많이 지체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직무유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았을 때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최상목 대행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출신이죠. 공무원 출신이 어떻게 이렇게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을 안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내란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 지금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제 생각에 최상목 대행은 쫄보라고 평가합니다.
지금 쫄아 있다. 너무 쫄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예.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상 최상목 대행이 원리 들으시면 서운하시겠네요. 원리 원칙을 예. 가지고 본인이 해야 될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예. 국수 본인이 공조 본인이 검찰이니 경찰이니 이 수사에 대한 논란을 국민의회에서 제기할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최상목 대행이 권한 대행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전하지 못하고 있고 예. 본인도 동제 세력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바짝 졸아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 세력이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있고 관절을 지키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편지까지 보내고 이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최상목 대행에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구니까 더 큰 혼란이 있다. 다른 이런 말씀. 공무원들한테 네. 다른 공무원들한테 미안해 해야 될 거예요. 미안해야 된다. 우리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 민주당은 엄청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체포영장 발부했는데 협조도 지시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뭐 대표께서 당 대표께서 네. 뭐 제2의 내란 행위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의 민주당 행태를 보면 최상목 대행도 막 탄핵해야 될 것 같은데 고발만 하셨어요. 예, 고발은 지금 됐고. 왜 예. 고발만 하신 건지 모르겠어. 뭐 저는 아마 30번째 탄핵의 대상이 최상목 대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 지난번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하고 나서 민심이 별로 안 좋으니까 최상목 대행까지는 탄핵하지 않는 건가 아닌 거 뭐 그런 의심을 또 하게 되고요. 예. 실제로 그 최상목 대행은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법을 잘 따른 거예요. 최상목 대행 근데 이제 안 한다고 이렇게 왜 일 안 하냐 그럼 공수처법을 어기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 진짜 모순의 극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공수처법은 어떤 건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실까요?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요? 그러면 이 공수처법 관련된 논란 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공수처 예. 이전에 예. 말씀 나왔던 거에 대한 반박을 좀 드리면 마음 같아서는 최성목 등 10번이고 더 탄핵을 해서 저 사람 직무 정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화를 하지 않았던 내용은 경제가 너무 힘들기 뭐 때문에 경제 위기. 예. 사실 최상목 대행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예. 굳이 하자면 헌법재판관의 2명을 임명하면서 예. 지금 그 대외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예. 경제 방어 효과를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최상목 대행까지 경제통이었던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 소추를 한다 그러면 대외 신뢰도는 또 떨어질 수 있고 경제는 더 위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지만 예. 하지 않는 부분은 그 부분 때문이라고 예. 저희는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께서 기본만 하시면 된다. 그 기본을 못해서 욕먹고 계신 거지 기본만 하시면 민주당에서는 협조할 생각도 있습니다. 이 재의결 관련된 부분 좀 토론 이어갈 텐데 그 위헌성 문제, 그러니까 특검에 관한 위헌성 문제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많이 제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 의원님께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어떤 부분이 좀 특검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특별검사라는 제도 취지 자체가 네.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단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이 뭐 지금 야당에만 부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하. 이제 권력분립 뭐 원칙에 일단 위반이 되고 예. 특별검사 야당 단독으로 추천한 이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서 이제 독립성이 훼손됐다라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 특별검사 선정 문제. 네, 선정 예. 문제. 그래서 요 선정 문제의 위헌 독소 조항이 좀 해결이 되면 우리도 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안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내용들을 또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검사 제도가 이제 보충성하고 예외성이 있는데 그 보충성하고 예외성 원칙에 위배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지적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미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또 굳이 특별검사를 해야 되냐 세금을 써가면서 예.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영기 의원님. 말도 안 된다고 예. 생각을 하는 게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아는 사람한테 수사 지휘권을 줄 수는 없잖아요. 사실 제가 알기로 과거에 BBK 특검이나 그리고 드루킹 특검까지 이건 여야가 공히 인정하는 특검인데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추천권은 배제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공정성을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에게도 추천권을 달라는 것밖에 안 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성 논란은 전혀 없다고 보는 예. 것이고 그 과거의 특검들을 봤을 때 본인 사람들을 본인이 수사하는 이런 폐해는 막기 위해서 저희가 과거에 있던 내용들을 준용해서 특검법을 냈기 때문에 그거를 위헌성으로 발목 잡을 필요는 없다. 내란 행위는 전 국민이 받고 예. 이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그거 막다가 국민의힘 괴멸 직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괴멸할 거로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특검을 막을 필요는 없다. 같이 이 사태를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근데 제가 이제 싶습니다.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면 이제 보충성 부분은 사실 이제 수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특검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논란은 네. 없을 것 같고 내란 이 특검에 한해서. 네, 내란 특검 한해서 그리고 위헌성 논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전용기 의원님 말씀은 전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루킹 특검과 이제 뭐 박근혜 최순실 특검에서는 야당 추천 특검을 했던 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민의힘은 전혀 그거는 그래도 받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이신 우리가 거죠. 우리 사람을 넣겠다라는 그런 그건 또 의미는 아니고. 아니고 예. 이제 너무 야당 쪽에서만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게 말이 되냐. 그거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예. 어쨌든 양극 쪽에 계시는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뭐하러 그런 빌미를 줍니까? 예. 어쨌든 추천을 하는데 있어서 공정하다고 생각이 되면 받아들이시겠죠. 아니 그래서 저는 요 논리로 가려면 저도 뭐 이제 민주당이 3자 특검으로 바꿔서 하신다고 하니까 뭐. 국민의힘 쪽에서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추천 특검에 또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문제성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3자 특검으로 가면은 좀 서로 양보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해봤거든요. 그런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사과를 좀 하면서라도 뭐 3자 특검으로 간다든지. 근데 지금 민주당이 3자 특검으로 좀 가는 거는 지금 뭐 정해진 방침이죠. 아니 뭐 어느 정도 3자 예. 특검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열어놨죠. 열어놓고. 일단은 아니 뭐 어제 내란 부결되고 특검, 나서 오늘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예. 내란 예. 특검이고 내란 뭐 특검에 관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도 사실 검찰이 봐주기 수사한 거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행태는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특검을 출발시키는 데에 출발시키자. 의의가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시비 걸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특검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 부분 이 네. 부분도 위헌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 근데 권리 차원에서 하는 과거에 다 브리핑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있던 조항이죠. 이게. 있던 조항을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다 위헌이라고 시비 걸기 시작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깝깝한 네. 거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내란 특검에 하나지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같이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전용기 의원 말씀대로 이제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예민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특검 선정에 대해서 네. 3자 방식으로 가자. 그럼 뭐 대법원장이든 뭐 대한변협 회장이 네, 하든 뭐 여러 뭔가 가지로.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네. 하면 그럼 내란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뭐 받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이견이 없어지는 건가요? 이제 어떻게 그 보시나요? 의견을 가지고 이제 의총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그렇죠. 한 게 분위기는 어제 어떠세요? 분위기고 예. 분위기는 뭐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그걸 논의를 의총에서 치열하게 논의를 하다 보면 또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걸 예.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예. 뭐 저희도 뭐 국민의 눈높이를 좀 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또 예. 다른 시비를 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지금 불신이 또 많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야, 갖고 와가지고 뭐 그러니까 똥꼬투리 잡는 이런 아니 취지신 자꾸 죠. 그러니까 100%. 우리가 협의를 못 하는 거야. 아. 이게 정치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바꿔야 되는데 그런 정치가 아까 제가 없었잖아. 그랬잖아요. 야당 추천했던 하나 윤석열 없었잖아. 특검을 사과하고 그리고 3자 특검으로 가고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좀 안을 만들면 정치를 되는데. 하고 싶은데 정치를 못했어. 그래서 그 뭐 국민들이 의잖아. 여든 예. 야든 정치력이 하나도 없다고.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대해서는 답답하다. 답답하죠. 하나 부탁드리고 전용기 의원님 싶은 게 어떻게 보실까요? 정치를 하려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려면 극렬 윤석열 판은 제외해야 됩니다. 의총에서 빼버리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시비 걸고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행위까지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 정말 극렬 네. 이재명 지지파들은 아. 또 빼고 지지하셔야지. 이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사법 처리를 예. 빨리 뭐 근데 지어지기 이제 위한 이렇게 그런 가면은 전략들. 저희 신인규 아침전언에서는 안 됩니다. 서로 평행선 달리시면 안 되고 저는 제가 이제 이 진행을 하면서도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좀 올바름을 언론의 기능으로서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특검 부분은 이제 여야를 떠나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이건 두 분이 좀 앞장서서 좀 토론의 장을 열어 가주시고 실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는 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빨리 뭐
안을 내서 의총장에서 논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논의가 될 때쯤 아마 2주 후면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싶은데요. 건 몰라도 예.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내랑 관련이니까 대통령을 지킨다. 그런 생각은 좀 버려주셔야 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검에 관해서는 지금 뭐 내란 상황이 발발된 지도 너무 오래됐고 이게 증거 같은 게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로 좀 나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논란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지금 네. 진행 중인데 내란죄 부분을 좀 빼고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헌법재판의 신속성을 좀 담보하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강하게 반발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전용기 의원님이 좀 먼저 설명을 좀 듣고 우리 김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는 법원에서 할 겁니다. 형사법원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예.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의 여부를 가리는 징계성인 그 파면 여부를 가리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예. 거기에서 내란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기 시작하면 여러 수사 지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맞고 예. 추가적으로 내란죄만큼 헌법재판소에서 가릴 수 있는 상황 자체도 안 되는데 이 내란죄를 같이 다루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80일을 넘겨서 본인들의 안위를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획책으로 보기 때문에 내란 행위는 그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냐 아니냐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다룰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죄명까지 다룰 필요는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란죄에 대한 부분은 형사법원에 넘기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지 철회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란 행위를 다 봤잖아요. 예. 헌법재판소도 다 봤습니다. 현행범이에요. 다 사실 다 그렇죠. 봤어요. 이거는. 그거를 예. 뺄 수조차 없는 예. 것이고 그 행위 자체를 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예. 내란죄를 뺐다라고 하는 것도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 말씀이 뭐 내란죄를 뺐다라는 거를 일각에서는 뭐 짜장면에서 짜장 뺐다라는 식으로 아주 네. 침소봉대를 하니까 그거 잘못됐다. 내란 행위는 남아 있다 지금 이런 취지인데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관할 부분, 그러니까 그런 게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절차 면에서. 그렇죠, 근데 절차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형사 재판을 하는 곳은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란죄를 넣자 이런 쪽의 입장이 국민의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이제 탄핵 소추 결의안 40쪽 중에 내란이란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네, 내란. 그래서 이제 내란이라는 내란죄를 빼고 나면 8페이지밖에 안 나와요. 예. 그럼 애초에 그뭐 비상계엄에 대한 뭐 포고령 낸 거, 뭐 국회 뭐 군인이 들어왔던 거, 뭐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만 내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너무 많은 내란 관련된 정보를 넣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왜 넣은 거예요? 왜 이런 넣냐? 그러니까 그래서 맞아요. 내란죄는 형사법원에서 형사법정에서 판단된 죄는 일이고 형사에서 하는 네, 거니까. 하겠죠.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기도 또 이제 오해를 주시기 시작했고 실은 이것 때문에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쪽에서 보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내란죄를 빼면은 네. 뭐 기간이 짧아지겠죠. 판단할 수 있는 좀 기간이 신속성은 짧아지고 신속성 부분에 대한 또 이제 오해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전용기 의원이 혈압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요 어떻게 반박하시죠? 내란 행위는 있다니까요. 예. 이게 뺀 게 아닙니다. 요건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예. 내란죄를 뺀다고 해서 내란 행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빼는 건 아닙니다. 이건 그렇죠. 정확하게 그렇지. 하고.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고 형사법원에서는 내란죄가 되냐 안 예. 되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고 탄핵 소추안에도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불법적인 계엄을 시도한 것조차도 내란 행위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뭐 헌법재판소에 가서 다퉈 보시고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 들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를 철회했네 만에 이런 거는 그냥 꼬투리 하나 잡아고 또 시비 거는 거예요. 꼬투리 잡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동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속아서도 안 된다. 네. 내란 행위는 불법적인 계엄부터 시작해서 국회에 군대를 동원해서 총칼을 예. 들고 쳐들어온 것 자체도 내란 행위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다 다룰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인정하죠. 않으셔도 네. 됩니다. 아니 근데 여기 지금 그치. 댓글에 나나님께서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일타 강사 권성동 의원님이 JTBC에서 완벽하게 해설을 했던 영상이 있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7년 뭐예요? 전에 네. 권성동 의원님이 소추위원을 할 때 그때
형사범죄 빼도 된다라는 식의 설명을 한 영상이 좀 화제가 되고 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왜 7년 만에 지금 말을 바꾸냐 또 이런 지적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 의원님 좀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때 당시에는 네. 뇌물죄 뭐 강요죄 강요죄, 해가지고 이제 예. 최순실 국정농단 건이었잖아요. 음. 그리고 그때는 그 뇌물죄 강요죄가 보충적으로 제기된 음. 부분이어서 헌재에서 할 수 있는 중점적인 거에 정말 보충적에서 빼도 제외해도 된다. 그 짜장면에서 짜장 아니었다. 그런 부분이 아니야. 정말 짜장은 메인이죠. 예, 메인이죠. 메인이 아니니까 메인인데 빼도 됐다. 메인이 아니었으니까 예. 빼도 된다라고 헌재가 결정을 예. 한 부분이고요. 예.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가 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뭐 마이너한 부분이면 빼도 예. 되고 마이너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부분이면 인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헌재 이제 결정을 기다리면 되는 부분인데 아. 이제 권성도 대표께서 뭐 재의결까지 얘기하시는데 재의결은 필요 없죠, 필요 솔직히. 없다. 네. 예. 이걸 바꿔서 얘기해 보면 내란죄를 빼면은 뭐 8페이지밖에 안 된다고 예, 얘기하는데 페이지를 지금 세 보면 그렇다는 예, 거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 잘 할 겁니다. 음. 내란죄 빼면 더 하시겠죠. 좋은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내란 아니다. 계엄이 왜 내란이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빼주면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사실은. 더 좋은데 사유를 빼주는 거니까. 왜 그거를 가지고 네. 반발을 하고 있냐 이거죠. 논리적으로. 내란죄를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려면 여러 예. 가지 증인들을 불러가지고 시간 끌리 해야 되는데 이 죄 부분을 안 다루고 위헌 논란만 다룬다? 그러면 시간 끌기 못 하겠는데 이 계산이라는 예.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추경 얘기하고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추경 방향성 논의를 이제 회의 차원에서 개최를 하고 있고 또 고위당정 협의회에서는 추경 논의가 현재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야당에서 요구하는 슈퍼 추경 지금 좀 필요한 시점이냐 아니냐 지금 논란은 많은데 짧게 1분씩 우리 전용기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근데 왜 국회에서 과거에 감액만 하고 증액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도 하실 것 같은데 국회는 증액 요구권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동의해줘야만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감액권만 국회에 있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환율도 오르고 물가도 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수입 품목에 대한 그 금액도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 예. 국민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증액을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민생과 관련된 이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충분히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는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김 의원님은 추경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저희 뭐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 처리한 때가 언제인데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또 벌써 또 추경 예산 얘기하는데 그때 그 증액에 예. 대해서 정부가 허락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정부가 허락 안 한 부분은 지역화폐 예산이 메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포퓰리즘이니까 허락을 안 한 거죠. 예. 그 허락을 안 했다고 감액 예산안만 강행 처리한 거는 실제로 민주당이 잘못한 거고요. 마치 추경할 수 있으니까 감액 예산안만 통과할게. 이거 진짜 그 많은 아하. 다수의 야당의 행포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추경이 되는 부분이 저는 지역화폐 예산이 아니라 진짜 네. 말씀 주셨던 부분 진짜 민생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그거는 오픈해놓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거를 위해서 여야 당정 고위 협의체가 지금 빨리 돌아가야 예.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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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